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회사를 지켜낸 자만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형제들은 몰랐습니다. 그 유언장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회색 하늘에서 가늘게 내리는 비가 검은 우산들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김병호 회장의 빈소 앞에는 수많은 조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병호 회장님께서는 40년간 우리나라 제분업계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사회자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3명의 자녀들이 각각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앉은 김도현, 45세. 10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간 맏아들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히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도연의 옆에는 박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48세,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 데려온 의부사들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금시계를 찬 그는 슬퍼하는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형, 좀 진지하게 해요. 맨 왼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낸 것은 김유진이었습니다. 43세, 새어머니 소생의 딸이었죠. 검은 원피스를 입고 눈물을 닦는 척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마침내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각자의 길을 걸어온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오랜만이다.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응, 준호 형도 고생 많았어.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유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회사 말이에요. 유진의 말에 두 남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상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신사복을 입은 남자, 최성민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김병호 회장의 30년 지기이자 가문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도현, 준호, 유진. 모두 여기 있구나. 최 변호사가 침중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유진의 시선은 이미 서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전달하러 왔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야겠구나. 변호사의 제안에 따라 네 사람은 장례식장 내 별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변호사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이다. 변호사가 꺼낸 것은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고인의 친필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반면 도연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변호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진정한 상속자는 피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결정된다고 말이다. 이 말에 세 남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준호와 유진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고인의 친필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습니다. 김병호의 유언장을 읽겠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세 자녀에게
평생 일군 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결심했다. 도현, 준호, 유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대문구 소재, 제분회사 대한제분과 강남본가 저택, 그리고 예금 50억 원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1년 동안 회사를 지켜내고 직원들을 보호한 자에게 물려준다. 순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상했던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1년 동안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유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아버지 유언이 맞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회사가 매각되거나 직원들이 대량 해고된다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는 내 최종 결정이며 어떤 이의 제기도 받지 않는다. 도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 준호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이미 아버지 사업에 30년간 기여했다고요. 유진도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저도 회계 업무 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을 봐야 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은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10년 전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사업이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다. 수백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우리 회사를 믿고 산다는 걸 잊지 마라. 당시에는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준호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회사 운영? 말도 안 돼. 차라리 외국 자본에 팔아버리는 게 낫겠어. 그렇게 해서 현금화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유진 역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이 회사 경영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야겠어. 장부를 조작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해서 말이야. 그러면 결국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변호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1년간의 시험이 시작된다. 고인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지켜보겠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 중에 누가 회사를 이어받을 건가요?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1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세 남매는 각자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제분회사 인수권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가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오빠들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이렇게 형제간의 치열한 상속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서대문구에 위치한 대한제분 본사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이지만 이곳에서 매일 200여 명의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제조팀장 김철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우리 회사 팔리는 거 아니에요?
경리과 이순희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다른 회사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직원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는 이미 치열한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박준호가 외국인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미국계 투자펀드 매니저인 존 스미스였습니다. 준호 씨, 한국 재본시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네요. 존이 영어로 말하자 준호가 능숙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40년간 쌓아온 유통망이 있어서 인수 후 즉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조건이 좀 애매하네요. 존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같은 시각 대한제분 회계팀 사무실에서는 김유진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생전부터 가끔 회사 일을 도와왔었습니다. 언니, 이 매출 데이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입 직원 박미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건 계절적 요인 때문이에요. 겨울에는 항상 매출이 떨어져요. 유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몰래 장부의 일부 수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경영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빠가 무능한 경영자로 보이면 결국 내가 상속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한편 도연은 아버지의 오래된 사무실에 앉아 회사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회사는 기억보다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것은 한지수였습니다. 32세의 그녀는 5년 전부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담당하며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으니까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회사가 인생의 전부인데 혹시 문 닫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세요.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있는 한 절대로 이 회사를 팔거나 문 닫지 않을 거라고.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연의 다짐을 비웃듯 준호는 더 공격적인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한제분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20년 거래 고객인 중소제과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준호 씨. 회장님 장례식 때 뵀죠. 그런데 왜 연락을? 사실 회사 상황이 좀 불안합니다. 형이 경영을 맡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요. 준호가 교묘하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회사를 안정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준호는 이런 식으로 여러 거래처에 연락해서 도연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영업팀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큰일입니다. 거래처 3곳에서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요? 왜 갑자기?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 불안정을 우려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한편 유진은 더욱 치밀하게 도연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계 자료를 조작해서 마치 도연이 경영을 맡은 후 매출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야, 이 자료 좀 봐. 유진이 가짜 보고서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매출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도연 오빠가 경영을 맡은 후로 계속 하락세야. 아무래도 10년 동안 현장을 떠나 있었으니까 감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주물량이 줄지 않았는데. 지수가 의문을 표하자 유진이 재빨리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건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지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래 실제 주문서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회사에 남아있던 지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제 주문량과 유진이 보여준 자료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지수는 급히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에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시간 후 회사에 온 도연은 지수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거예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수 씨,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유진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도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사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준호와 유진이 요청한 회의였습니다. 형, 회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거래처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준호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오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투자펀드에서 회사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준호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지금 팔면 시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고용도 보장한다고 하고요. 도연은 계약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을 벌써 잊었어요? 회사를 매각하면 모든 재산이 사회에 환원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형의 무능한 경영 때문이야.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회의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형제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진짜 상속자는 피가 아니라 책임감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1개월간 도연이 맞서야 할 시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한편 준호는 존 스미스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유진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도연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상속 전쟁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상속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대한제분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유진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으로 도연은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사장님, 또 한 곳에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영업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어디죠? 대신제과에서요. 20년간 거래했던 곳인데.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5번째 거래처 이탈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경영 불안정을 우려한다고.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업체가 똑같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도연은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는 어려웠죠.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몇 달째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시험을 원하셨던 건가요? 도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재는 40년간 쌓인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설립 당시의 서류부터 최근 경영 보고서까지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던 도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밑바닥에 작은 틈이 있었고 그곳에 조그만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겉면에는 도연에게라고 아버지의 친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서 편지와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상속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왜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준호와 유진은 내 친자가 아니다. 준호는 2번째 아내가 데려온 아이이고 유진은 그 후에 입양한 아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에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친자가 아니라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회사나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반면 너는 비록 나와 갈등이 있었지만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아이였다. 도연은 10년 전 아버지와 다툰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부당한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려 한다며 크게 반대했었죠. 그때 너의 반대가 옳았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자존심이 너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후회되는 일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열쇠는 회사 지하 창고에 있는 비밀 금고의 열쇠다. 그곳에는 준호와 유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언제 사용할지는 너의 판단에 맡긴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아, 상속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상속자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에만 의존하지 마라. 진짜 승리는 너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내는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도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회사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창고 한쪽 벽면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들과 USB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를 확인해 보니 준호가 외국 투자펀드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후 즉시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직원들 고용 보장은 거짓말이었군. 도연은 분노했습니다.
준호가 직원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니 유진이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짜 업체를 만들어서 회사 돈을 자신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도연은 형제들의 배신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이 증거들을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먼저 승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직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새로운 거래처 10곳과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말요? 한 직원이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대신 여러분도 저를 믿고 함께 힘써주세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유진은 도연의 이런 움직임을 그냥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형이 또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새로운 거래처 10곳? 웃기는 소리지. 지금 기존 거래처들도 계속 떠나고 있는데. 준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현실을 모르는 소리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 그들은 더욱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새로운 거래처 개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여러 제과 회사들을 직접 찾아가며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대한제부는 40년 전통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설명에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번 샘플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연의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그 업체들에 미리 연락해서 도연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진은 회사 내부에서 도연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아, 오빠가 무리한 약속을 했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까? 3개월 안에 10곳과 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 직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분명히 해낼 거예요. 저는 사장님을 믿어요. 지수 씨,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장님은 진심으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세요. 그런 마음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지수의 믿음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진짜 어려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던 거네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형제들의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회사를 살려내겠다고. 하지만 앞으로 9개월 동안 그를 기다리는 시련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도연이 모든 음모를 이겨내고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상속 전쟁이 시작된 지 8개월째,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호와 유진의 방해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에만 3곳에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영업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든 업체가 똑같은 핑계를 대거든요. 도연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려 했지만
준호와 유진의 악질적인 방해로 회사는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지수 씨, 오늘 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수는 도연의 단호한 표정에서 뭔가 큰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회의실에는 도연, 준호, 유진, 그리고 최성민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은데? 회사가 이 상태로는 1년을 못 버틸 거야. 준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무리한 약속을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유진도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대안이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외국 투자 펀드에 매각하는 게 어때요? 도연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현실을 봐야지. 준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걸 들어보세요. 도연이 노트북을 켜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사를 인수한 후 즉시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준호 씨, 직원들 고용 보장은 거짓말이었군요. 그건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준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도연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화면에는 유진이 만든 가짜 업체와 자금 이체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2년간 총 3억 원을 횡령했네요. 회사 돈으로 자신의 명품 쇼핑을 하시고.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가 몰래 조사한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잖아.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네요. 도연이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변호사 최성민도 이 편지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어요. 도연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와 김유진은 내 친자가 아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편지는 가짜야. 유진도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최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거든. 변호사님까지.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두 번째 부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고 유진은 그 후에 입양한 아이였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신 거다.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고 가족이나 직원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준호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었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입양을 통해 상속권이 있다. 하지만 고인의 진짜 뜻은 따로 있었던 거지. 도연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이미 검찰에 횡령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유진 씨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전액 변제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준호와 유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8개월간 벌인 모든 음모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도연아, 형이 잘못했다. 준호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돈이 보이니까 눈이 멀었나 봐.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직원들에게 하세요. 제가 아니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연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던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어요. 직원들이 준호와 유진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드렸던 복리후생 개선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8개월간의 불안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준호와 유진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뒤통수는 패배의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일 후 준호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투자펀드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며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도연아,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미안했다. 유진도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후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빠 언젠가 다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볼게. 정말 고마웠어. 도연은 그들을 떠나보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족이 흩어지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방해 공작이 사라지자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약들도 성사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지수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사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도연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상속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보다 끈끈한 게 있다는 것도요. 1년의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고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쓸쓸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아버지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년의 시험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한제부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고 직원들의 사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사장님,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지수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년간 회사 매출 20% 증가, 신규 거래처 15곳 확보, 직원 복리후생 대폭 개선,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었어요. 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수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의 진심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날 오후 최성민 변호사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속을 확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군, 축하한다. 아버님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달성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남기신 것이 하나 더 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이 확정된 후에 읽어보라고 하셨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1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뜻이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너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준호와 유진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10년 전 집을 떠날 때에 너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아직 책임지는 방법을 몰랐다. 도연은 10년 전의 자신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회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아, 상속받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책임이다. 20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제품을 믿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 말이다. 도연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은 평생 간다.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깊이 와 닿았습니다. 준호와 유진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그들도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도연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준호와 유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요. 며칠 후 도연은 미국에 있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이야. 도연아? 왜 갑자기? 준호의 목소리에는 죄송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 다시 돌아와요. 뭐라고? 회사에 형이 필요해요. 해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형의 경험이 필요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묵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그건 다 과거 일이에요.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난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유진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도연의 진심을 느낀 유진은 결국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대한제분 사무실에는 다시 세 남매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였습니다. 형, 이 해외 사업 계획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장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맡아서 해볼게. 유진이는 회계팀 정리 좀 도와줄래?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 당연하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세 남매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직원들도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가족이 합심하니까 다르네요.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6개월 후 대한제부는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준호의 네트워크와 유진의 회계 능력, 그리고 도연의 리더십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남매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도연이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구나.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유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어요. 우리가 몰라봤던 거죠. 제사를 마치고 나서 세 남매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 같은 형을 다시 받아줘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함께 갈 거예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유진이 두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대한제분은 국내 최고의 제분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세 남매의 완벽한 팀워크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도연은 회장으로, 준호는 해외사업 대표로, 유진은 재무이사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도연의 발표에 전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수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깨달았어요. 상속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도. 이제 저도 제 아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요.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사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0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0명이 된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속은 끝까지 남아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를 이어 계속될 것입니다. 상속 전쟁은 끝났지만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